동두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두천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을 부적절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채용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경기도가 75세 이상 노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다음 달부터 5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합니다. 접종센터는 6월까지 모두 48곳이 설치됩니다. 경기도가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산재 예방 5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정책 추진을 통해 지방정부의 노동 분권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두천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을 부적절하게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센터장 임명권을 가진 사람은 센터 이사장인 동두천 시장인데요. 동두천시의회는 센터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동두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고입니다. 지방 별정직 5급 상당의 급여, 연봉 약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채용 인원은 1명입니다. 4가지 응시 자격 기준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령 제한은 20세 이상 만 63세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센터장 채용 당시엔 제한 연령이 만 60세 이하입니다. 기타 자격 기준은 2018년 공고와 모두 같습니다. 최근 10년째 동두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고를 확인해봤습니다. 응시 제한 연령을 보니 2010년도엔 만 68세 이하, 2013년도엔 만 60세 이하 등 연령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특정인을 뽑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기간 임명된 센터장은 모두 공무원 출신입니다. 어쩌다 보니 공무원이 된 거지 이건 뭐 공무원이 와라 이런 건 아니에요. 민간인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웬만한 민간인들은 좀 자격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채용된 센터장은 이사 16명을 본인 추천으로 앉힐 수 있고 이들과 함께 예산과 사업계획 등 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 임명권을 가진 사람은 현직 동두천 시장인 이사장. 동두천 시의회는 센터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교무권자와 그다음에 정산하는 자와 그다음에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사실 이런 의문도 들고요.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센터장을 고무줄 나이로 모집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최영덕 동두천시장은 센터장 채용 과정에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잘못됐으나 특정인을 뽑으려는 꼼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지속하고 다음 시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시민과 함께 우리 이사장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덕 동두천시장은 시의회에서 통과된 자원봉사센터 직제 개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포천시 공무원 A씨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29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7호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7호선 연장 사업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지하철역 예정 부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다음 달부터 5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고양시와 수원시 등 2곳에 설치했던 예방접종센터를 성남과 남양주, 안양시 등 모두 5곳에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센터를 순차적으로 늘려 6월까지 모두 48개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센터가 없는 의정부 주민들은 남양주에서, 양주와 연천, 김포는 고양시에서 접종하게 되며 해당 지자체에 접종센터가 설치되면 지역 주민 우선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고양시 접종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의정부시가 다음 달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합니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문을 열고 먼저 만 75세 이상 시민들을 우선 접종합니다. 의정부 백신 예방접종센터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시민정원에 설치되며 센터는 대기, 접종, 관찰, 백신 보관 등 4개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가 산재 예방을 위해 5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5대 정책은 지방정부와의 노동 분권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촘촘한 산재 예방 구현,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입니다. 중앙정부와의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 지방정부의 노동 분권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부서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재해 사전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시군 합동으로 소방과 전기 구조시설 등을 면밀히 살피고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촘촘한 산재 예방 구현에 힘쓸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 간 산업재해 예방 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노동단체 등과의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향후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과 소통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군 병원 응급실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두천 두드림 뮤직센터에서 열린 경기 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김성현 부원장은 동두천과 연천 지역의 인구 감소로 공공의료 환경이 열악해졌다며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동두천 보건소 이승찬 소장은 동두천에서 야간에 운영되는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다며 생명 존중과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최근 발표된 취약가정 아동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중 집에서 홀로 지내는 아동이 약 41.6%, 이틀에 한 번 이상 부모 없이 집에 있는 아동도 21.9%로 집계됐습니다. 의정부시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능 다함께 돌봄센터가 온라인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육아 경감을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상시 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급식 간식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밀락센터를 시작으로 최근 가능동에 개소해 현재 15명의 아이들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6세부터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 말까지 모두 7곳으로 확충됩니다. 의정부시는 초등돌봄의 거점 기능 수행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여 아이 키우기 좋은 시 구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도가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열흘간 실시되는 이번 수사에서는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360곳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시, 식재료 보관 기준 위반과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입학 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전후기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전기학교는 과학고와 마이스터고, 예술고와 체육고,
특성화고와 일반고 특성화 학과로 전형 일정은 8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입니다. 후기 학교는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외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형 일정은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입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봉사활동 시간 확보가 어려운 만큼 봉사활동의 만점 기준을 기존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옛 인기 가수의 목소리를 복원해 시청자에게 감동을 안겨준 방송처럼 문화산업과 기술을 결합한 문화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문화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경기 지역 예비 창업자들의 콘텐츠 제작을 돕습니다. 선발된 팀들은 시제품 제작 자금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도 받게 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를 분석해 고유의 색상과 그림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이른바 문화기술 아이디어 구현에 성공한 스타트업.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제작 지원금 3천만 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으며 사업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화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 실매출이 나기까지 다른 스타트업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준비 기간이 걸려요. 대중들에게 다가가기까지.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에서 이제 저희에게 제공하는 사업화 자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절실하고 되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도가 예술과 인문사회학 지식을 비롯한 문화산업과 기술을 결합한 문화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경기 지역 예비 창업자들의 콘텐츠 제작을 돕습니다. 문화산업과 기술을 접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시제품 구현까지 돕는 방식. 신청을 통해 선발된 15개 팀들은 최대 2천만 원의 시제품 제작 자금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금은 평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되고 아이디어의 시장성 검증, 기술 자문 등 전문가 컨설팅도 같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는 경기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달 2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오는 10월 지방의회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25일 박람회 추진단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하고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김종석 교수 등 총 8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박람회 추진단은 지방의회 박람회 총괄반, 정책지원반, 자치분권반, 홍보운영반 등을 구성해 분야별 행사 구성과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31일 마감됩니다. 이에 따라 아직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경기도민은 31일 밤 11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끝나면 다음 달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가 진행됩니다. 한편 29일 현재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1275만 명으로 전체 94.9%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다음 달 1일부터 포천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포천 지역 배달특급 가맹점은 433곳이 모집됐으며 이용자들은 포천사랑 상품권으로 결제 시 10% 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시는 다음 한 달간 4월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해 1회 이상 지역화폐로 결제한 소비자를 추첨해 포천사랑 상품권을 증정하고 선착순 1000명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정비구역 빈집에 대해 단속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정비구역 일대가 빈집인 곳이 많고 철거 작업 등이 진행돼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합동수색 결과에 따라 안전펜스 설치와 경고판 부착 등 범죄 예방과 안전조치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 계획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유기농 식품 인증 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하는 곡류와 과일, 채소 등이며 점검반은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